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이외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이들 상무위원 명단에 유력 후계자들이 빠졌는데요. 시 주석은 치열한 후계 구도 경쟁을 통해 더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9기 일중전회가 끝난 뒤 베이징 인민대의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7명의 상무위원을 선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상무위원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개혁과 개방, 경제발전, 샤오캉 사회를 골자로 하는 집권 2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坚定不移深化各方面的改革，坚定不移的扩大开放。 상무위원 회견에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에 이어 리잔수 중앙탐공청 주임, 왕양 부총리, 왕우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 당 중앙조직부장, 한정 상하이시 당서기 순으로 입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위원단 직책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위외에 리잔수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왕양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우닝이 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한정이 상무부총리에 선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상무위원들은 사실상 모두 시 주석 측근들로 포진해 집단 지도체제의 본연의 역할보다는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를 보좌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상무위원 명단에는 차세대 주자인 후추나 광둥성 서기와 천민월 총칭시 서기가 빠져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10년 집권을 마치고 세 번째 연임을 시도하거나 재임 기간 정치 후보들을 경쟁시켜 후계자를 뽑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심재훈입니다. 네, 이처럼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중국을 이끌어 나갈 최고 지도부 7명 중 5명이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5명의 면면을 조성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새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리잔수는 시진핑계로 분류되는 시 주석의 최측근입니다. 혁명원로 가문 출신인 그는 지난 1983년 허베이성 스저장지구 우지현 서기를 지낼 당시 시 주석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2년 시 주석의 발탁으로 공산당 총서기 비서실인 중앙판공청 주임에 올랐고 정치국 위원과 중앙서기처 서기를 겸직했습니다. 중국 경제외교 사령탑 역할을 할 왕양은 경제책사로 통합니다. 시 주석이 경원시하는 공청단파로 분류되지만 무역 업무에 정통해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응할 적임자로 여겨집니다. 15년간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으로 재직한 왕후닝은 중국 공산당 최고 브레인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푸단대 교수와 법학부 학장을 거쳐 지난 1995년 당 중앙정책연구실에 들어와 22년 동안이나 공산당 정책 형성을 주도하며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과 시 주석의 통치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최연소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자오러지는 당 중앙조직부장 시절 시 주석의 반부패 인적 청산 작업을 뒷받침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왕치산 후임으로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와 함께 내년도 출범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시진핑 집권 2기 반부패 사정을 총지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정 신임 상무위원은 상하이 시장과 당 서기를 역임한 지역 토박이로 시 주석이 상하이 당 서기로 재직할 당시 보좌해 신임을 받았습니다. 장점인 전 주석 중심 정파인 상하이방으로 분류되며 과거와 현재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게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연합뉴스 TV 조성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 핵항공모함 3대가 태평양 해역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핵항공모함 루즈벨트함과 니미츠함이 서태평양으로 이동해 한반도 주변에 머물고 있는 레이건함과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은 루즈벨트함과 니미츠함의 임무와 최종 목적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전문가는 세계 항모전단의 출현은 북한을 압박함과 동시에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시도 중이라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의회 관계자들에게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대표와 직접 대화를 나눈 한 보좌관은 윤 대표가 고위급 특사나 틸러슨 장관을 북에 보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이 별도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저스틴 히긴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대변인은 익명의 취재원을 근거로 한 주장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시험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의 리용필 부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리용호 외무상이 한 말을 묵살해선 안 된다. 북한은 항상 말을 실행에 옮겨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부소장은 또 미국은 군사 옵션을 이야기하며 군사 행동을 실행하고 있고 제재를 가하면서 전방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이 외교로 규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지 9일 만에 변호를 맡을 국선 변호인 5명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재판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정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거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계를 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파행된 지 9일 만에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을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기록과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선정된 변호사들은 경력이 6년 차부터 31년 차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이 반영됐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과도한 신상 털기와 억측 우려, 또 충실한 재판 준비 등을 위해 구체적인 신상은 재판 시작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 복사와 내용 파악에 나설 예정이지만 당장 재판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이 이들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6달 동안 쉼없이 이어졌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데 만만치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엔 피고인 없는 이른바 걸석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